자, 여러분, 영주원과 함께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뭐 바르셀로나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 2021년으로 접어들었는데, 과연 이 완벽한 전반기는 아닙니다만, 네. 20년의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 앞부분은 좀 어땠나? 요거를 좀 영주원한테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영주원을 소빙을 했습니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다 알고 있잖아. 왜요? 짜증 낼 거 다 알고 있잖아. 왜 약간 요즘엔 그래도 뭐 아주 엉성한 분위기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1월에는 승점을 최대한 획득해야 된다고. 네. 근데 얘네가 이겨야 될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고 맞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찍는 시점에서는 내일 새벽에 빌바오 원정이 있어요. 근데 가리타노 감독이 경질되고 마르셀로나 토랄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 경기 좀 위험하게 느껴져요. 좀 이 감독 스파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전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바르셀로나 전반기 얘기해왔자 네. 뭐 욕만 난무하고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짜증만 난무하고 그거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경기 수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빡빡 치고 나가니까.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한 거 외에는 그쵸. 잘 나가고 있으니까.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강팀은 잡는데 약팀을 상대로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바로 추격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뭐 소시에다드 그리고 비아레알, 그리고 나서 5위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현재까지 4패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패배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를 예측을 할 때 첫 번째 위기가 있고 그리고 1월 달이 진정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었죠. 네. 근데 첫 번째 위기는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네, 왜냐면 엘 클라시코가 있는 그때 경기 일정이 빡빡하다. 그래서 엘 클라시코 요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위기를 다 맞았죠, 이렇게. 네. 헤타페전 패배, 그리고 엘 클라시코 패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패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패배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1월이 다가옵니다. 네. 예, 운명의 1월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좋아요. 하고, 일단 라리가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16강에 진출하긴 했습니다. 이 초반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뭐 분위기를 타는 듯 했지만 유베한테 진 게. 네, 유베한테 지면서 조 2위가 됐고, 그래서 2월 달에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데 파리 생제르맹도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포치가 분위기를 세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니네들. 그러니까 뭐 지금 만나야 될 빌바오도 감독이 바뀌고 뭐 좀 남았습니다만 파리도 아마 분위기 쇄신을 확 하고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이제 16강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거는 그래도 파리는 잡고 8강까지는 가자. 이걸 밀고는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1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네네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의 전반기의 성적이고요. 네.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 5명을 뽑아왔는데, 메시가 공식 경기에서 10골 6개의 도움, 라리가에서 7골 2개의 도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쁜 기록은 아닌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를 감안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파티가 공식 경기에서 5골 4개의 도움, 그리즈만도 5골 2개의 도움, 그리고 덴벨레도 5골 2개의 도움, 브레이스웨이트도 5골 2개의 도움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라리가에서는 득점력이 좀 떨어질 다 할지라도 공식 경기에서는 5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기에 왜 바르셀로나가 못 나갔느냐? 부진의 이유. 네, 부진의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일단 쿠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전반기 성적 이거 별론데? 그럼 쿠만 감독은 그런 얘기 하겠죠. 뭐 부상이 많았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도 네. 핑계가 있어. 네, 일단 안수파티, 네. 헤라드 피케, 쿠티뉴, 세르지 로베르트 모두 부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두 한 2, 3개월씩 이상 걸리는 장기 부상. 네, 장기 부상이다 보니까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르토메오가 지난 여름에 허접질을 하면서 불균형한 선수 구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쿠만 너는 잘했느냐? 그러니까 다 오롯이 부상 핑계를 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쿠만도 그러니까 물론 부상이 이 정도면 뭐 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또 이겨내는 게 감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만이 시즌 초반에 4-2-3-1 포메이션을 두고서 선수들을 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백을 가동했다가 최근에 4-3-3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유동성을 좀 더 빨리 가져왔어야 된다. 아, 약간 늦었다. 약간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패배가 좀 많았다. 그 점이 문제고, 그리고 포메이션을 바꾸는 가운데에서도 메시를 중심으로 가동하면서 메시하고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메시의 능력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이 수비 앞에서 확실하게 골을 넣는 장면이 부족했다. 네. 여기다가 기동력이 사실은 쿠만 감독이 와서 가장 기대되는 건 팀의 기동력과 맞아요. 압박 능력이거든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거나 네.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못해요. 아...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쿠만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선수 다 안 사줬잖아. 이런 얘기도 불가능하진 않지 않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리고 쿠만 감독은 지금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조금 더 빨리 찾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확실한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확실한 조합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응도 약간 늦었고 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해답을 여전히 찾지 못했고. 네, 거기다가 경기 중에는 관전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감독이 나와서 좀 소리도 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위치도 조정해주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플랜 A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중에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수들을 믿고 지켜보는 건가? 근데 경기력은 개판인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때만 약간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군요. 아, 쿠만 감독이요? 네네네. 아닙니다. 그 가라데 쪽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은가요? 네. 그 정도는 좀 벗어났나 보네. 저의 모든 관심은 지금 움티티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끼를 팔아야 된다. 움티티를 내보내야 된다. 그 새끼가 돌아왔으니까 예. 이제 팔아야 된다. 그때도 우리 세 명이서 할 때 움티티가 돌아왔다고 한번 네.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할 때마다 바르셀로나 팬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스타 TV에서 첫 번째 찍었었던 바르셀로나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꿀애들이여 일어나라. 맞아요. 일어났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움티티가 돌아왔다고. 네. 움티티가 돌아왔는데 어쩌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움티티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판다는 얘기지. 돌아와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꿀애들이여 일어나서 쿠만도 좀 꾸짖고. 좀 꾸짖어라. 네, 좀 꾸짖어야 된다. 예. 네. 진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지금. 네, 그런 변명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형 말씀은 종합해보면 부상도 있고 영입도 안 됐지만 쿠만의 책임도 충분히 있다. 있다. 여기다 이제 언론 쪽에서 집중하는 건 메시의 부진이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메시가 이것보다는 더 잘해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제 메시의 부진을 봤을 때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프리시즌에 이적 파동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좀 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은근히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떠난 다음에는 그 역할을 하는 선수도 드물어요.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쿠만 감독이 메시를 쓰는 방법은 공격을 전개할 때 메시에게 볼을 주고 메시가 박스 바깥쪽에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다른 공격수들이 라인을 타고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오히려 해결사가 아니라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도움도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메시가 부진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메시라면 이거보다는 더 잘해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이 집중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억짜리들. 1억짜리 3명. 네. 쿠티뉴, 덴벨레, 그리즈만. 네. 다 쓸모없다.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래. 명품인 줄 알고 1억 주고 사봐라. 빚 좋은 게 살고요, 다. 예. 가만히 보니까 쓸 때마다 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옷에 이 바지가 어울리겠다고 바지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바지가 입고 보니 이거 반바지네. 이런 느낌이구나. 네, 밑에 기장이 없어. 네. 아니면은 옷 자체가 핏이 안 나거나. 그렇지. 딱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다. 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를 그래도 뽑자면 패드리 외에는 신입생 중에 기대 이상을 해주는 선수는 없다. 트링캉 아니면 피아니치 다 기대 이하고 다 별로다. 그래도 1인분 하는 선수는 데스트.
데스트. 그러니까 그래, 데스트는 기복이 있어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상대의 강한 압박을 부딪혔을 때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좀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1인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그리고 패드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2, 3인분 하는데 괜찮다. 굉장히 잘하는데 네. 마무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좀 가려진 면도 있어요. 그래도 패드리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아니치 트링캉은 출전 기회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컨디션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트링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걔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 측면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왼쪽에 갖다 놨더니만 볼터치라든가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안 되고. 오른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만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쿠만 감독은 계속해서 이선 라인을 바꾸는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스위칭하고. 네,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피아니치라든가 트링캉은 지켜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이 선수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영입을 했는데 누군가요? 예. 네,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한 경기 뛰었습니다. A팀에서는. 제가 그 경기 뛰는 거 보면서 그랬죠. 희마리가 없다. 맞아. 그래. 형. 이게 메가리가 없냐 그래서. 네. 나는 대나무인 줄 알았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애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종이 인형 마냥.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파이터형이 필요하다. 그렇지. 근데 얘는 그냥 흔들리는 애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안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종합해봤을 때 영주형 기준으로 바르셀로나의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전반기 뭐 완벽하게 딱 전반기는 아닙니다만 평점을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5점이죠. 오 그냥 딱 5점. 네, 딱 절반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쿠만 감독이 성공 가도를 달리려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엘 클라시코 전후로 한 강팀과의 대결은 잡았어야 돼. 그 첫 번째 위기를 넘어갔어야 된다. 넘어갔어야 돼. 그래야지만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꼬꾸라졌단 그 말이에요. 위기에서 그대로 빠졌죠 그냥. 네. 그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와요. 예. 이게 1월이거든요. 1월. 이 두 번째 위기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향후 몇 년이 달라지는 거죠. 몇 년까지? 그럼 당연하죠. 그 역시 왜냐면 회장 선거 때문에. 회장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24일 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 회장 선거 약간 그 지금 그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공동까지는 아니고 마음속에 지지하는 분이 있죠. 지금 흔들리고 지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한 7명이 후보로 이제 나왔는데 네네네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친 라파 아닙니까? 저는 이제 라파 쪽이었어요. 친 라파, 라포르타. 네. 그러니까 지금 호안 라포르타하고 빅토르 폰트가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온건 개혁파. 라포르타가. 네. 그리고 빅토르 폰트는 급진 개혁파.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세게 가야 된다. 그래서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내가 회장일 때. 그 본인이 또 이미 역임한 바가 있으니까. 워낙에 잘했으니까. 그치. 내가 회장일 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6골 넣고 이겼어. 그치. 맞아. 그런 적이 있었지. 네. 그리고 회장 선거 운동 자체도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앞쪽 건물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또 그러면서 이제 임팩트를 주는 거죠. 정치인이야.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딱 느낌이 세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일단은 라마시아 중심으로 팀을 운영을 하되 쿠만이 잘한다면 그대로 간다. 그리고 쿠만도 레전드고 그렇지, 나는 레전드. 쿠만을 존중한다. 네. 빅토르 폰트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회장이 되는 순간 싹 깔아버린다. 쿠만 나가고 감독은 사비, 스포팅 디렉터는 요르디 크루이프. 네, 요한 크루이프 아들이죠. 네,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뭐 메뉴에서도 뛰었고. 여하튼 요르디 크루이프를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쿠만이 졸라 잘하면 그러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와서 졸라 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기가 좀 어렵죠. 네,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졸라 잘하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장 선거가 이제 6년마다 있으니까 맞아요. 6년을 결정하는 선거기 때문에 1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장에 따라서 당연히 쿠만의 향후 행보도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거치를 계속 가져갈 건지 중간에 뭐 내려올 건지. 이번에 라포르타가 안 되면 형 해설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닥쳐 이 새끼야. 닥쳐. 이 새끼가. 야, 여러분은 지금 실사로 가라데 총을 볼 뻔했습니다. 예. 위험했다. 네네네네. 어쨌든 회장 선거가 향후 이 바르셀로나의 몇 년 동안을 굉장히 크게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행보죠.
그러니까 1월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메시는 자유롭게 다른 팀하고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가능하니까. 보니까 또 미국설도 막 있었고 그랬잖아요. 마이애미에다 아파트 샀고 네. 아파트가 아니라 뭐 대형 저택을 뭐 있겠지. 샀겠죠. 응. 네, 하여튼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클럽하고도 연결도 되고 네. 뭐 그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라모스가 자기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30대 넘어가면은 1년 계약을 단기 못 해요. 계약이요. 근데 보통 이제 1+1이지. 옵션 넣고. 그런데 이제 라모스는 단연 계약을 원하는 어, 상황인데 네. 라모스가 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얘기 들어보니까 공격은 메시, 수비는 나로 짜려고 하던데 뭐 이런 예. 얘기. 네. 네, 이건 이제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메시도 파리 생제르맹과 또 연결이 되고 맞아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포체티노, 네. 뭔가 아렌티노, 네. 약간 뭐 디마리아 이런 있으니까. 스페인이 지난 여름에 조용한 편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양강이 별 움직임을 네. 안 보였잖아. 레알 마드리드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결국 다음 여름에는 대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포체티노야. 그렇지. 포체티노가 소위 얘기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라든가 이런 선수들 마음을 잡았다. 맞아요. 그러면 음바페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뭔가 덜컹거리는. 레알 마드리드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이제 빅 네임을 데리고 오려고 네. 이제 원격을 좀 모았잖아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누가 왜냐면은 그래. 지난 여름에 안 샀거든. 어.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여름에는 사야 돼요. 그래서 음바페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막 썰이 나오고 있는 손흥민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 아, 가능성이 있어요. 어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무조건 최전방 스트라이커 외에 득점원을 사야 됩니다. 측면에서 득점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음바페가 제가 보기에는 1순위고 2순위는 손흥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음바페가 만약에 레알로 간다? 그럼 파리는 당연히 메시에게 올인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누군가를 데려와야죠. 또.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여름까지 봐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은 메시의 행보. 중요하지. 메시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네. 말 것이냐. 그리고 메시의 행보는 1월 24일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회장 선거 이후에. 네. 예. 회장 딱 보고 라포르타? 나랑 그전부터 관계가 괜찮았으니 그럼 뭐 계약 연장을 하든 네. 뭐든 간에. 그리고 뭐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회장이 이 회장하고는 잘 맞지 않고 이 회장은 또 그렇지. 그전 회장하고 비슷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회장 선거 이후에 메시의 행보를 봐야 된다. 그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스파르코파 대 에스파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소시에다드하고 맞아. 빌바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안 했잖아요. 써요. 네, 아직도 네, 안 아직도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이번에 스파르코파 대 에스파냐는 4팀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시즌 1, 2팀 레알 바르셀로나 하고 그리고 코파델레이 결승전 간 바스크 지방의 두 팀 빌바오하고 소시에다드 이렇게 붙는데 이게 참 웃긴 게 하필이면 1월에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준결승전에서 소시에다드 만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승 간다고 치면 결승전에서 레알하고 빌바오하고 승자하고 붙겠죠. 그런데 이게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럼 지금 분위기에서 라리가 5위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를 치렀는데 여기서 갑자기 준결승에서 떨어지거나 결승에서 경기력 나빠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론이 또 골 때리죠. 확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1월 이후에 찍어야 돼요. 그것까지 보고. 네, 그때 다시 그것까지 또 찍으면 보고. 되죠. 그때 이제 찍을 때는 이제 라포르타 되면 네. 내가 이제 또 그럼 형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예, 이쯤 되면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매일 광명에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그래, 내가 이 한국에서 꿀애들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진짜. 그 라포르타 나랑 찍은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다시 다 종합하면 전반기 안 좋았다. 안 좋았어요. 네,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쭉 들었고 결국에 바르셀로나가 중요한 건 전반기도 중요했지만 이 1월 뭐 일정으로도 봐도 어렵고 그다음에 메시의 어떤 거치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회장 선거가 네. 1월 24일에 있다. 그러니까 메시가 자신의 행보를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타임은 회장 선거 이후인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하고 16강전 이후인가.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붙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다. 그렇지.
그럼 메시 입장에서는 이 팀에서는 나 이거는 떠나야 내가 나가야 되겠다.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니까. 있지. 그래서 사실은 운명의 1월이라고 얘기했지만 2월까지도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1월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게 이런저런 뭐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 팬들을 조금 더 이제 보듬어주기 위해서 약간 이제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홈에서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당장은.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회장이 들어서서 확실하게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데파이하고 에릭 가르시아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은 일부는 뭐 합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적료 낼 돈이 없으면은 다음 여름이긴 하지만 움티티를 비롯해서 필요 없는 선수들이 좀 이제 싹 하고 잘 팔아야 돼. 네, 잘 팔아야 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움티티가 괜찮은 놈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셀로나에서 그렇지 걔가 월드컵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 어디 파시려고? 네? 어디 파시려고요? 지금 홈쇼핑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어. 전화가 막 오네요? 막 이러면서. 예. 한번 좀 팔려고 했는데, 움티티 이 새끼 진짜. 네. 진짜 보기 싫다. 1, 2월이 더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오늘 뭐 전반기 어땠는지 대강 한번 말씀을 드렸고, 1월에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이 바르셀로나 운명이 어떨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꿀애들이여,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라. 비웃지 말고 가라된 척으로 그냥. 자, 영경님. 네. 우리가 그 이제 정산 영상을 빌바오전 전에 찍었습니다. 네네. 그 빌바오 경기에서 결국에 메시가 멀티골도 넣었고, 네. 뭐 이러저러 하더라도 또 결국엔 공동 1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빌바오전 이기고 나니까 좀 그 느낌이 어떠신가요? 확 달라. 이제 약간 좀 밝은 미래가 보이시나요? 아직은 밝진 않지. 그래도 1월은 봐야 된다. 운명의 1월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밝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한층 표정이 밝아지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새벽에 예. 술을 한잔 하고 아하. 잠들었었는데 예. 눈도 많이 와서 눈도 다 치웠어. 진짜? 그치. 눈 형님. 치우는데 막 김연애 전화 와가지고 술 취해서 전화 와가지고 형 뭐 하세요? 눈 치우는데 깔깔깔깔 막 비웃더라고. 네. 여하튼 이건 노내고 일어나서 딱 경기를 틀자마자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실점하는 걸 네. 보면서 아이씨 하고 끌까 하다가 네네네. 공격이 잘 풀리는데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봤죠. 그러자마자 이제 골이 터지기 시작했고, 페드리가 골을 넣고 메시가 또 멀티골 넣고. 골 넣고 여기다가 그리즈만이 도움도 하고, 맞아요. 물론 마지막에 무니아인에게 실점한 게 좀 아쉽게 하지만은 네. 일단 빌바오 원정은 어려운 경기인데 그쵸. 3대2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거는 만족한다. 그리고 쿠만은 일단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비 쪽을 신경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서 많이 좋아지시고 혹시 발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진 않아. 예. 그래도 뭐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네, 기분 좋은 승리고요. 예.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 런글레가 또 카드를 받는 바람에 이 그라나다 경기에는 못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고, 그리고 네. 이제 라리가 순위도 3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메시도 득점 1위까지 이름을 또 올리게 됐고, 그래서 한숨 돌리게 됐다. 네. 다만 여전히 제가 얘기한 전반기의 문제들, 비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운명의 1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좀 1월을 지켜보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텔을 졌다고.